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증권과 주가 폭등 현실화 될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7.7%로 발표가 됐죠. 그러면서 시장 기대치보다 하회하면서 이제 CPI 지수가 내려가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달러 환율이 14년 만에 그 최고 폭락을 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넘어서 7만 전자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는데, 나스닥 또한 이틀 동안 그 지수가 10%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한데요. 제가 그날 그 시장을 보면서 야, 정말 이런 날이 있구나. 1년 동안 잘 기다렸던 그 우리 투자자들은 정말 이제 기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또 아이러니하게 증권시장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또 대탈출 러시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런 분위기 가운데 주가 폭등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님께서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날 테슬라 주가가 폭락을 했죠. 그런데 오히려 이제 우리 구독자님은 싸게 살 수 있어서 기분이 좋고, 약세장에서 이 정도 각오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요. 투자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날 제가 장 초반에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10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7.7%로 발표가 된 것을 이제 속보로 전해드렸고요. 시장 상승의 신호탄이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긍정적 요소들이 많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틀 동안 또 지수가, 나스닥 지수가 10%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정말 이제 그 분위기가 좀 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첫날이죠. CPI 지수가 발표된 그 첫날 나스닥 지수가 그대로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의 이제 9%, 8% 그 다음에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또 상승을 하게 되면서 추가로 상승해서 이제 10% 가까이 나스닥 지수가 이제 폭등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았는데, 특히 이제 기술주들이 이제 많이 오르게 됐죠. 이제 금요일에 보시게 되면 애플이 이제 그 전날 이제 8%, 9% 가까이 올랐고요. 그날 이제 1.93%에서 거의 10% 가까이 이제 올랐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주가 그동안 이제 많이 침체가 됐었죠. 그러니까 기술주가 또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그런 이틀 동안의 그 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는 인플레 둔화로 2년 만에 최대 폭등을 했다. 나스닥은 7.4% 상승을 했다 돼 있고요. 그 다음 날 이제 금요일에 그 뉴욕 증시가 이틀째 상승해서 나스닥이 1.9% 합해서 이틀 동안 10% 상승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에서도 그 애플에 대한 그 인기가요, 그 어느 때보다도 또 높습니다. 인플레가 꺾이자 이제 애플의 그 매출이 늘 거다 이런 기대 때문에 그 첫날 또 8% 상승하기도 했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달러 환율이 급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일 낙폭이 3.8%, 14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 2009년 이후 최대 하락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의 그 주식 주가들도 크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우리 크게 상승을 했죠. 보시게 되면은 거의 한 5개월 내 그 최고가를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63,000원을 돌파하면서 5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6만 전자를 넘어서서 이제 7만 전자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또 대탈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금요일 날 보시게 되면 그 기관은 9,900억 원을 이제 사들였고요. 외국인이 7,000억 원 사들였는데 개인이 1조 6,700억 원을 팔았죠. 그러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는데 투자자들은 이제 팔고 나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 그 일별 이 거래 내역을 좀 보게 되면요. 지금 이 개인들이 거의 이제 팔고 나갔습니다. 그렇죠. 거의 11월 3일부터 해서 11월 11일까지 일일까지 개인들이 다 팔고 나갔죠. 그러면서 이 물량을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 받아들이면서 크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됐는데요. 꼭 이렇게 상승하고 나면 나중에 결과를 보면 또 개인들이 다 팔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판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그동안 또 너무 이제 기다리는 게 힘이 들었기 때문에 또 팔고 나간 개인들도 있고, 또 완전 저점에서 사고 난 다음에 또 차익 실현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추후에 꼭 이 결과를 놓고 보면 꼭 개인들이 초반에 또 많이 팔고 주가 상승기에 개인들이 좀 많이 팔고 나간 그런 경우가 좀 있었다 하는 통계를 이렇게 좀 믿고 싶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좀 그랬던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Fear and Greed 인덱스 보게 되면요, 이제 그리드
그리드로 넘어갔어요. 66이 되면서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익스트림 피어였거든요. 그런데 25 이하의 익스트림 피어에서 근 한 일주일 사이에 그리드가 66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탑력 구간으로 이제 접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가 추세가 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미 달러화 가치가 약 13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고 미 국채 등 시중금리도 줄줄이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엔화, 유로화 등 10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측정하는 그 블룸버그 달러 현물 지수가 그 1293.06인데 전날 1319.54보다도 2% 급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1400원 중반대였는데 이게 1293원대로 이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날 하루 낙폭은 2009년 이후 최대였다고 합니다. 거의 13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이날에 이제 일본 엔화 가치는 4% 상승했고 영국 파운드화는 3.3%, 유로화는 2.1% 이제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미국 그 중앙은행 연준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 배경이 그 물가 안정이었죠. 인플레이션을 이제 잡겠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됐다고 시장에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도 좀 급격하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해보고 있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요, 그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 반영된 12월 기준금리는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그래서 9일날은 56.8%로 전망을 했는데 이날은 90.2%로 전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기준금리를 0.75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고 0.5라고 하는 빅스텝으로 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90%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시장은 다 이제 그 12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올해 세계 경제를 뒤흔든 달러와 초강세도 당분간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요 3.8%대입니다. 그래서 전날보다 0.3%포인트 이상 떨어졌는데요. 기준금리와 이제 밀접하게 연동된 2년물 금리도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자, 그래서 이제 국채 금리도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도 금리가 높지 않을 거라 이런 기대가 이제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국 매체 그 모기지 뉴스 데일리 집계에 따르면요, 그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우리가 이제 모기지라고 불리죠. 이 모기지의 평균금리가 7.22%에서 6.62%로 0.6%포인트 떨어지는 등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던 모기지 금리도 내렸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씩 놀라갈 것 같던 이런 모기지 금리도요, 그 하루 만에 0.6%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금리도 떨어질 거다. 왜냐면 금리 인하가 지금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모기지나 또 10년물 국채금리나 이런 것들이 하루 만에도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런 금융시장 흐름에 대해서 얼마나 지속될지 좀 신중론이 나오기도 하는데 항상 뭐 반대편에 그런 의견이 있죠.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괜찮은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예상을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물가 금리 전망이 이제 변했죠. 그러면서 그 나스닥 밸류에이션도 재조명이다. 즉 30% 가량 이제 지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야, 이제는 바닥이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그 투자은행의 절반이 미국 최종금리를 5에서 5.25%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년에 그 6% 맥스로 6% 가량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굉장히 걱정되는 그런 예측치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5에서 5.25%가 맥스다 지금 이렇게 많이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금리, 물가랑 금리 전망이 이제 변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이틀간 이제 10% 상승한 거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여기다 더해서 이제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환해지를 통해서 환율을 이번에 내렸으니까 이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그 달러를 추가 공급하겠다 하는 이런 이제 대안을 내놨는데요. 그건 이제 연기금 환해지에 그 400억 달러를 추가 공급한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은 달러 환율이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환시장의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인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 등 그 12개 공적 투자자의 환해지 비율 상향 조정을 요청하기로 함에 따라서 외환시장에 추가로 공급되는 달러 규모가 400억 달러, 약 52조 7,600억 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이렇게 된 만큼 환율을 더 많이 낮춰야 되겠다. 그러면 시장에 환율이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가 더 강해질 거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그 국민연금 등 12개 그 공공기관에다가 환해지 비율을 상향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고 하면은 이제 선물환을 이제 팔게 되면 반대로 이제 달러 현물을 이제 사야 되거든요. 그럼 달러 현물을 사게 되면 이제 그 달러가 시중에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 13일이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환 당국이 주요 공적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기존 자산의 환해지 비율 상향 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서 그 주무부처를 통해서 관련 기관에 요청할 건데, 여기서 공적 기관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그 4대 연기금 하고요. 교직원, 지방재정, 과학기술인, 군인, 경찰, 대한소방 등 7개의 공제회, 그리고 우정사업본부 등에서 12곳에다가 지금 이제 환해지 비율을 이제 상향을 해라. 그렇다면 선물환을 팔고 이제 현물환을 사게 되니까 시중에 이제 달러가 늘어나서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으니까 완전히 이제 분위기를 바꾸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조치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환당국은 이들의 그 전체 해외자산 규모가 4천억 달러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중 이제 국민연금이 가장 큰 거죠. 국민연금 해외자산 규모만 3,340억 달러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국민연금이 환해지 비율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하게 되면은 그 외환시장에 330억 달러 안팎의 달러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다른 기관들 역시 이제 10%포인트만큼 조정하면 한 400억 달러가 시중에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다가 지금 전쟁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러시아군이 그 헤르손에서 긴급하게 지금 철수를 했죠. 그러면서 여기 포탄이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걸 그대로 이제 놔두고 이제 이틀 만에 다 그 탈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그 전쟁 분위기도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헤르손주는 2014년 러시아가 그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와 그 칠러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동부 돈바스 지역을 육로로 잇는 전략적 요충지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양쪽이 서로 지키고 뭐 빼앗으려고 엄청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그 우크라이나 손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클란부수반은 러시아군이 후퇴하면서 헤르손의 유일한 교량인 깐토너스키 다리와 지역의 발전소를 폭파했다. 그러니까 넘어오지 못하게 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요, 개전 이후에 그 최대 전가를 꼽고 있습니다. 8개월 만에 헤르손 탈환한 것을 자기 8개월 동안의 그 전쟁 동안의 최대 전가로 지금 꼽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푸틴이 패배하게 되는 그 본격적인 계기가 아닌가, 지금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요, 굉장히 묘한 분위기가 또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서 겉으로 드러난 의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주요 논의를 한다는 건데요. 이제 이 이면에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그런 어떤 상호 간의 그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되겠죠. 보시게 되면 이제 바이든하고 시진핑은요, 2011년에서 12년 그 사이에 그 2인자로 8차례 이제 회동을 하게 되는데, 그 최근에 이제 펠로시가 그 타이완을 방문한 뒤에 갈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분위기를 풀려고 하고,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과 갈등 대신에 경쟁을 원한다고 해서 지금 중간선거 이후에 그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지금 표심을 읽은 거죠. 지금 하원이 완전히 공화당에 넘어갔고, 상원도 이제 넘어간다고 했는데 겨우 이제 지금 지켰죠. 그렇기 때문에 그 50개 표를 이제 50개 의석을 이제 확보를 했는데, 이제 51석도 지금 할 수 있냐 없냐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원 자체가 완전히 공화당으로 넘어간 것을 보면서 이제 경제를 더 이상 이제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무조건 인플레이션만 잡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 좀 너무 침체를 하게 되면은 다음 2년 있다가 이제 또 대선이 있게 되죠. 거기서 분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지금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예상 의제는요, 이제 반도체, 수출 통제, 이런, 그 다음에 신장 위구르족, 중국 인권, 타이완 평화 관련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가장 지금 중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점점 종전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다 이거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튀르키예가 이제 적극 중재하고 있고, 이 러시아와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전이 빨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쪽이 지금 출구 전략을 찾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가 그 해선 지역을 탈환하게 되면서 이 종전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공화당은 그 상원까지 다 이제 그 과반을 넘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제 하원만 이제 장악을 하게 됐고 상원은 이제 그 민주당으로 이제 넘어가게 됐죠. 바이든은 상원 승리 소식에 그나마 이제 마음을 좀 놓게 되는 겁니다. 아, 정말 다행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원이 이제 넘어간 걸 보면서 이 표심에 대해서 자기는 이제 염려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요, 그 남은 상원 선거에 한 석이 이제 남았습니다. 조지아주 결선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 50석보다는 51석이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상원 승리 소식에 이제 기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Fear and Greed 인덱스가 언제 익스트림 피어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제 그리드로 빨리 이제 전환을 하게 됐는데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의 전환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긴 기간의 이 변화를 보시게 되면은 이 1965년도부터 이 차트입니다. 보시게 되면 1980년, 70년에서 80년 사이에 두 번의 큰 그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이때 엄청나게 미국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말 그대로 정말 이제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높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됐고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되게 작게 되죠.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이런 추세가 여기 그래프와도 조금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하려면 그 다음 달에 그 CPI를 봐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진정이 된 것으로 시장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7.7%를 찍으면서 9%에서 7.7%로 이제 내려오게 됐죠. 그러면서 올해 이제 1월, 2월, 3월 그 수준까지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려왔고 지금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불렸던 전쟁도 지금 어떤 종전으로 가고 있는 그런 흐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또 만나기로 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달러 환율이 거의 뭐 이틀 동안에 14년 만에 그 최고 폭락을 기록하게 됐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많이 떨어졌던 삼성전자 주가도 7만전자를 향해서 가고 있고 나스닥이 이틀 동안 10%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주가 폭등 가능성에 대해서 증권가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 좀 아이러니하게 개미들은 또 이 와중에 대탈출 러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내릴 만큼 내려서 묶고 더블로 가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증권가 주가 폭등이 현실화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분위기가 그 전보다는 확연하게 좀 달라진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